네,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좀 길게 했으니까 오늘 좀 간단히 할 건데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거 주요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이랑 비교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오래 동안 30분 정도 녹화를 했죠. 어제 어떤 내용 때문이었죠? 시장 반등의 신호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언급을 했어요. 10월, 작년 10월 폭락장이랑 작년에 10월 이제 역대급 폭락장이라 이제 이번에 5월 달에 맞이한 5월 초에 맞이한 폭락장이랑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코스닥 지수가 710에서 715포인트 정도 라인에 들어와서 마감을 하고 거래가 실린다면 이제 후속적으로 오늘 올라올 다음날 어제의 다음날 오늘 올라올 확률이 80% 정도는 된다고 봤습니다. 네, 지금 오늘 좀 올라오긴 했는데 좀 오늘 좀 무리하게 땡겼어요. 2.7%가 올라왔는데 코스닥이 코스피는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0.5% 정도 올라왔어요. 이 코스닥이고 코스피는 0.5 정도가 올라왔어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코스피가 좀 더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된 거 없고요. 다만 악화가 진전됐을 뿐인 거죠. 더 악화되는 것이 진전됐기 때문에 시장은 우려감을 축소를 해서 이제 단기 저점 찍고 올라오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환율 아직도 당국이 개입해도 진정 안 됩니다. 오늘도 환율이 얼마? 1190원 넘어갔나요? 거의 장중에 1190원대 쭉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시장 종가랑 비슷한 시기에 지금 3시 반 기준으로 1188원, 9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거의 이 정도. 굉장히 환율이 지금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한 상태에서 나아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 이제 하락할 때 많은 내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잖아요. 그 중에서 해소가 된 게 몇 개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쏠까 안 쏠까도 지금 또 생각을 해줘야 되고. 지금 또 북한 미사일 또 잠잠하잖아요. 빅텍이 오늘 3,320원으로 끝났어요. 3,200원대 밀리다가 또 올라와서 끝났어요. 한 번 더 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힘은 약해질 거예요. 얘네들이 힘이 약해진다면 약해질수록 시장 따라 대북주가 반등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빅텍은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시장이 지금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닥이 2.7%나 반등했어요. 뭔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너무 오버스럽게 하루 만에 달립니다. 나눠서 달려줘야 돼요. 나눠서. 오늘 1.5 정도가 적당했고 내일도 1.5가 좋은 겁니다. 한 방에 무리를 하면요. 금방 식어요. 지금 오늘 투신의 역할이 좀 셌습니다. 외국인들은 잘 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늘 투신들이 적은 돈으로 굉장히 잘 당겨줬어요. 오늘 투신이 235억 정도 코스닥에 들어왔는데 개인들도 이런 경우에 보통 이런 날은 1,000억 이상 팔아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1,000억을 샀죠. 개인들이 팔아야 될 게 엄청나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보시면. 그렇죠? 근데 지금 분위기상 수급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금융투자에서 더 들어와 줘야 되고. 그나마 지금 빠져있던 투신이 오늘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 정도 양호한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는 반대잖아요. 코스피는 개인들이 사요, 아직도. 투신이 방어를 해줬지만 불안정합니다. 관망을 좀 해줘야 될 거야. 지금 시장 완전히 나 저점이야? 공격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보유 종목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차후에 또 북한 관련된 내용 그리고 트럼프, 시진핑, 미중무역전쟁 관련된 내용들 차분히 관망하면서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한 반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폭락이 멈췄다는 신호 정도, 단기 저점 찍고 폭락이 멈췄다 정도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신호들에 의해서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도 말씀드렸듯 10월달, 우리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시장이 10월 30일에 이렇게 어, 최저, 요거 코스피다. 코스닥에서 시장이 최저점을 만들 때
요 날. 요런 날들 있죠? 요런 날들. 그리고 사실상 중요한 거는 요 날이에요. 첫날. 거래 실림 반등 첫날. 그 다음날은 그렇게 오버하지 않았어요. 시장은. 오버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날은. 거래를 어차피 줄일 거라면 오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 땡겨야 돼요. 지금은 둘째 날, 오늘 조금 시장이 좀 오버스럽게 달렸기 때문에 단기 조정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단기 조정이 핵심이 될 거예요. 단기 조정권에서 돌아 올리기 전에 요 라인이 진짜 핵심일 겁니다. 요때는 중소형주들이 준비를 해놔요. 중소형주들 오늘 밀리던 중소형주들 중에서 뭐 오늘 급등 나온 것도 있죠. 그러나 시장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하로 거래 없이 그냥 깔짝깔짝 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시기에 준비를 해요. 자금을. 왜? 그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왕창. 근데 갑자기 미중력증 나와서 꼼짝없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돈도 많거든요. 이럴 때 돈이 많다고 해서 바로 이거를 투입할 매수로 쓰냐? 아니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시장가로 날려요? 안 돼요. 무조건 다 걸리죠. 금감원에.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미리 준비한 것들은 먼저 올라갑니다. 이런 구간에서 준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 거쳐서 갈 때, 두 번째 갈 때 개별 종목들이 난리가 날 때가 많습니다. 10월달, 11월달에도 경험하시고 1월까지도 계속 경험하셨잖아요. 급등 나오는 거, 상한가 나오고 웬만하면 상한가로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제대로 된 주포 종목들은, 중소형 개별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시장이 좀 오버했던 것 같아요. 내용에 비해서. 근데 차분하게 조금 조정받는 타이밍을 보면서 시장 종목들이 어떻게 정돈되는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두 번째 때 나올 때 종목 정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한 740포인트 정도 되려나요? 좀 될 겁니다. 730에서 40? 만약에 내일도 한 번 더 연속적으로 3양봉이 달린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먼저 준비를 해줘야 돼요. 거기서 못 따라오는 거. 그 정도는 못 따라오는 것들은 정리를 조금 해주기 시작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되더라도 너무 오버스러워요. 단기적으로. 거래가 정상 거래도 아니고 그냥 낙폭과대로 그냥 코스피도 못 따라오고 수급도 못 따라오고 수상하다는 겁니다. 조정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보고 이제 완전히 V로 끝나겠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차분해지는 시기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런 신호들 중에 여러 가지 반등 신호들 중에 하나가 다 죽어가는 종목들이 살아나는 거, 주도해서 살아나는 게 생깁니다. 당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와 러셀을 얘기 드렸고, 러셀을 하루 건너더라고요. 이날 생각이 안 나는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1등이었고요. 그 당시에 1등으로. 그 다음에 러셀이 역할을 했는데, 이런 걸 지금 보면 어제는 제가 TNR 바이오팹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보혜양조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아침에는 투박스 코리아가 그럴 줄 알았는데, 보혜양조가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보혜양조. 그리고 뭐 더 보자면은 덕양산업 정도. LB세미콘이나. 근데 보혜양조가 가장 적합한 상태로 저 밑에서 올라온 저 밑에서 많이 빠지던 것들이 급반등이 나와주는 것이 시장 반등에 조금 더 신호, 이제 저점 찍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 올라가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말고요. 정말 그냥 망가져 가던 종목이 살아나는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보양주 망가져 가던 게 살아나는. 10월달, 작년 10월달에도 그랬습니다. 거의 다 그거는 진짜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 완전히.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보세요. 적당히 망가져야지. 완전히 그냥 밑으로 고꾸라졌다가 그냥 상한가로 올라왔잖아요. 비교해드린 러셀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급은 이렇게 완전히 그냥 10월달에 이런 장에서 했어요.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가 상한가로 올라오고. 신호탄은. 그때랑은 비교가 전혀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아무거나 다 쏟아냈던 거라.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한 폭락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겁을 먹은 구간은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왜? 미국 증시가 폭락했거든요, 오랜만에. 그걸 보고 야, 오늘 시장 큰일 났네 하면서 아침부터 부담을 느낀 개인들 어제 오늘 해가지고 많이 팔고 있는 겁니다. 어... 네.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좀 관망을 좀 해보시면서 종목 정도는 코스닥이 조금 더 상단에 올라왔을 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까지 지금 거래 안 실린 종목들이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그거 아까우실 거예요.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든 간에 이탈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종목들이 돈이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흘러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때 준비를 다 합니다. 아니면 좀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이 시간 동안에 준비된 종목은 급등이 나와요. 급등은 20% 이상 상한가 가는 종목도 많이 나올 겁니다. 바닥에서 거래 없이 지금 이탈 거래 없이 움직였던 거. 그런 거 보고 정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아직도 시장은 많이 내려온 위치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그렇죠? 결국에는 이 계기로 여기서 무역 협상까지 딱 일어나죠. 제대로 이제 그 무역 전쟁 종료까지 되잖아요. 이게 신호탄이 돼서 더 날아가서 찍으러 갈지도 모릅니다. 775 이상. 이런 게 바로 계기가 돼서 이런 부담을 느끼고 개인 투자들이 제대로 못 하거든요. 매매를. 이런 자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가 못 덤비는 자리들이라는 거예요. 시월로 치면은 저 멀리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자리들이 쉽게 여기 이런 자리들이 못 덤비는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형성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변수 지금 뭔가 찝찝하다고 했죠? 상승이 수급도 시원하지도 않고 코스피도 못 따라가고 전세계 글로벌 증시도 이 정도로 시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오늘 워낙 시장이 제일 많이 떨어졌으니까 급격하게 제일 많이 반등도 맞습니다. 하여튼 떨어지는 것도 1등 올라가는 것도 1등 반등했어요 오늘은. 근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찝찝하다. 혹시나 모를 변수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평상심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낙관도 하지 마시고 너무 비관도 하지 마시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요거 좀 시간 지나서 정돈되면은 딱 협상 미중 무역 전쟁 어느 정도 얘기가 다시 나오겠죠. 맨날 전쟁만 하겠어요? 진짜로? 6월달 뭐 아무리 지나가도 6월 28, 29일에 G20 회의에서 뭐 어느 정도 결과 내놓겠죠. 그 전에 뭐 해결되고 6월 1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중국에 관세 부과한다는데 그 전에 뭔가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혹시나 6월 1일까지 진짜 막상 관세 부과 시점까지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비관할 것은 아닙니다. 그 어제 나온 언론에서처럼 무슨 11월까지 안 풀리고 떨어진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평상심을 유지한 채 시장을 좀 바라보시고 내 기본 개인 갖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 다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탈 거래를 주목하셔야 돼요. 얘가 과연 이거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어떤 매집한 자금이 들어와 있는지 그게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그게 어떤 내용을 붙여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핀 후속 붙이는 거 많고 5G 붙이는 거 많잖아요. 오늘 5G가 아침부터 달렸는데 오이스로션 대장으로 돌고 돕니다. 그래핀은 며칠 전까지 난리였고 오늘도 후속으로 좀 덕양산업 같은 것도 올라와줬고 5G 오늘 계속 갈까요? 아니요. 그 다음 그래핀 계속 돌고 돕니다.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금이 돌고 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어디로 결국 가요? 결국엔 바이오로 옵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물량이 힘이 실려요. 시가총액에 힘이 실린다고. 시가총액 전체가 힘이 실려요. 그래야만 시장이 한 단계 더 뻗어가는 거예요. 일단 이전에는 지금 돌고 돌 겁니다. 그래핏, 5G, 구리, 아프리카 대재활병 종목, 가상화폐 등등 계속 돌고 돌 겁니다. 로봇도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돌아요. 자율주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바이오 그 다음에 북한 쪽 내용 개선되면 대북주도 다시 움직일 수 있겠죠.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오지 않으면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그렇게 생기지가 않아요. 결국엔 바이오로 다시 밀집됩니다. 지금 바이오가 바로 안 오는 것은, 일단 여기서 도는 것은 여러 가지 바이오의 악재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급락했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뉴스 보시니까. 지금 어제 이슈된 건 뭐예요? 호롱 티슈진 또 시간을 어제 또 한가 갔어요. 왜? 그 인보사 영향으로 얘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바뀔 수가 있대요. 비적정설이 돌아. 부담인 거예요, 바이오 쪽에.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정돈됩니다. 언제는 안 그랬나? 네이처셀 안 그랬어요? 옛날에? 파미셀 급락 나왔잖아요, 다. 그 전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바이오는 그런 개별적인 것들 때문에 부담을 느꼈지만 결국 다시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금이 시장을,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최대 섹터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가총액 구성하는데 자금들이 그냥 일반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들이, 기관 자금들, 외국인 자금들, 금융투자 투신, 보험, 연기금, 굵직한 자금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종목을 관리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G, 그래핀, 아프리카 대지열병, 구리, 로봇, 미세먼지, 가상화폐 등등 쭉 섹터 지금 테마 돌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순환매 돌다가 바이오로 올 때 준비된 종목들로 왕창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일단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요 순환매 속에서 미리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을 구별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의 악재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가 그런 것들이 우르르 다 해소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전쟁, 환율, 대북. 해소가 되면 단계적으로 다 들어와요. 그럼 다시 정상적으로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항상 시장은 악재만 쏟아지지 않아요. 악재가 쏟아지고 저점을 형성하면 그 악재가 다 호재로 둔갑합니다. 그것만 소멸돼도 호재로 둔갑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시장은 항상 메커니즘이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어쨌든 어제는 뭐 당연히 시장 반등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반등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반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작년 10월처럼 뭔가 수급이 뒷받침되지는 않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엇박자를 또 탈 수도 있어요. 일단은 보시되 천천히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